a 더하기 3b 더하기 2c는 13, 3ab 더하기 6bc 더하기 2ca는 21 때 a제곱 플러스 9b제곱 플러스 4c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구하고자 하는 모양이요. 요거 제곱하면 일단 나오겠죠. 그러면 요 식을 양변을 한번 제곱해 볼게요. 좌변을 제곱하면은 a제곱 9b제곱 4c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배 이렇게 두 개씩 곱한 것들이 나오죠. 곱하면은 3ab 이렇게 곱하면 6bc 이렇게 곱하면은 2ca 2ac라고 쓸까요? 우변은 13의 제곱 169가 됩니다. 이 값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고요. 3ab, 6bc, 2ca 이 값이 여기 있죠? 20이라고 20 곱하기 2는 40 넘기면은 빼기 이렇게 40을 빼주면은 이 값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빼주면은 129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루트 3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1일 때 3a 플러스 6b 플러스 9c는 k 루트 3이다. k의 값을 구하시오. 요게요,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들 이용해서 요거 두 개로 이 모양을 만들려면요,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식을 분석을 해보면 지금 미지수가 a, b, c 3개죠. 식은 등식은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미지수가 3개, 식은 2개 이렇게 됩니다. 미지수가 많기 때문에 a, b, c가 각각은 구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부정방정식 풀이는 부정방정식 배우면은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부정방정식 이용 안 하고요. 이 식을 조작을 한번 해볼게요. 단 여기 보면 실수 조건이 있죠. 부정방정식일 때는 조건이 주어지는데 실수 조건이 주어진 문제입니다. 이 식을 일단 조작을 해보면요. 이걸 제곱해 보세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2배 ab, bc, ca가 나오고요. 우변 제곱하면 3 되겠죠. 여기서 a제곱, b제곱, c제곱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 값은 1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a, b, b, c, c 값이 1 넘어가고 2로 나눠주면 1 되겠죠. 이 값이 1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값이 1 같은 값이 나왔죠?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볼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서 뺍니다. 마이너스 ab, bc, ca 1 빼기 1이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돼요. 여기서 양변에 1을 곱해보면요.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는 0. 여기서 a제곱 하나랑 b제곱 하나랑 마이너스 2bc를 묶어주면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고요. 또 b제곱 남은 거 하나, c제곱 하나, 마이너스 2bc 묶어주면 b 마이너스 c의 제곱. 또 남은 것들 또 해주면 요거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됩니다. 실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요. 자, 실수에서 실수 뺀 거, 실수제곱, 실수제곱, 실수제곱 더해서 0이 되려면 각각이 다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0, 이것도 0. 그래서 결국 a 빼기 b가 0이니까 a랑 b랑 같고요. 이것도 c까지 다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a, b, c가 다 같아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 a라고 하면요. a, 3a가 루트 3이기 때문에 a는 3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다 3분의 루트 3으로 같아져야 돼요. 그러면 묻는 문제가요. 이 값을 대답을 해보면 3분의 루트 3을 대입하면 루트 3 되고요. 2 루트 3, 3 루트 3 다 더하면 6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k 값은 6이 됩니다. 이 풀이에서 요게 이렇게 조작이 들어갔어요. 조작이 들어가서 암기성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값이 같아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특징을 잡아서 푼 특수적 풀이고요. 일반적 풀이는 맨 처음 아까 말씀드린 제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했죠. 실수 조건. 예를 들어 이 식에서 문자 하나를 없애요. 뭐 c를 루트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이걸 대입을 합니다. 일단 그러면은 c라는 문자는 소거시킬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A, B에 대해서 우리 부정방정식의 실수 조건인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이제 일반적인 풀인데요. 요거는 좀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a 플러스 2b는 5, ab가 1일 때 a 6제곱 더하기 64, b의 6제곱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식을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미지수가 2개, a, b, 식도 2개입니다. 여기 2개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a, b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풀 수는 있는데 문제는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이게 간단하게 떨어지면요 그냥 구해가지고 대입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근이 좀 복잡하게 나오면요 무리수근이 나오면은 계산하기가 힘들겠죠. 그럴 때는 이제 조작을 통해서 이 모양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실제 이걸 풀어보면요 연립방정식 풀어보면 계산이 좀 복잡하고요 무리수 근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조작을 해볼게요. 특징을 좀 봐야 되는데 64는 2의 6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뒤를요 2b의 6제곱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이 모양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걸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2b를 치환을 할게요. c로 한번 치환해 볼게요. 그러니까 문제가 a 플러스 c는 5가 되고요. 2b가 c죠? b 값이 2분의 c가 됩니다. 그래서 b 대신에 2분의 c를 집어넣어요. 2분의 c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이렇게 되고요. 2가 곱해져서 ac가 2가 되겠죠. 그리고 묻는 문제도 a 6제곱 더하기 c의 6제곱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하는 게 우리 눈에 잘 보이겠죠? 이 값을 구해내면 됩니다. 6제곱 이 값을 구할 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세제곱을 먼저 구할 수 있으면 요거를 구한 다음에 얘를 먼저 뭔가를 이용하면 이걸 제곱을 하던가 하면 이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요 값을 구해 볼게요. 요 식에서 얘를 구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얘를 구하겠다. 이런 접근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a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은 공식이죠. 우리 합과 곱이 나오면요. a 플러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c a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이거 5에 대입하면 이제 5의 세제곱 125가 되고요. 요 ac는 2고 이것도 5죠. 곱하면 10이니까 마이너스 30 해서 95. 그리고 이제 요거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양변을 제곱해 보면 a 6제곱 c 6제곱 그 다음에 2배 앞에 거 뒤에 거 우변은 95의 제곱이 되겠죠. 문제가 지금 요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만 넘겨주면 되겠죠. 요거는 ac 값이 2입니다. 2의 세제곱은 8 되겠죠. 2, 8은 16. 이 16이 넘어가서 빼주면 되겠죠. 95 제곱하기 조금 귀찮으니까 이거 제곱이니까 이것도 바꿔볼게요. 한번 4의 제곱 이렇게 되죠. 합차로 되겠죠. 더하면 99 빼주면 91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또 100에 가까운 수니까 이렇게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100 빼기 1 곱하기 91 그러면 9100에서 99를 빼면 되겠죠. 9001이 여기가 91이네요. 91 빼면 9009 이렇게 해서 최종 답이 9009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fx에 대하여 f1은 f2는 f3이고 fx는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때 f0의 값을 구하시오. 이 값이 다 똑같은 값이 나왔죠? 이 값을요, 만약에 k라고 이렇게 한다면 k를 이거 넘겨서 f1-k 하면 0이 되겠죠? 이것도 0이 되고요. 넘어가면 f2-k도 0 이렇게 되고요. f3-k도 0이 됩니다. 요거를요, 만약에 fx-k라고 볼게요. 이렇게 본다면 x에 지금 1 집어넣어도 0이 되고 2 집어넣어도 0이 되고 3이 집어넣어도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fx-k가 x-1, x-2, x-3을 인수로 갖는 겁니다.
근데 fx가 x 세제곱 계수가 1인 3차식이라고 했죠. 여기다 상수만 뺐기 때문에 이 식도 x 세제곱이 돼야 되고 x 세제곱의 계수가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더 이상 곱해지는 것은 없는 겁니다. 따라서요, 이 fx를 k만 넘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유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게 증명을 이렇게 한 거고요. 실전에서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차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3차인데 지금 2차로 먼저 예를 들어 드리면요. 2차 함수가 있는데 f1과 f2가 똑같아요. 만약에 f1과 f2가 똑같으면서 0이에요. 그냥. 그럼 우리는 쉽게 근이구나. 방정식 입장에서 볼 때 1, 2 대입했을 때 0, 0 나오는 근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2차식을 작성할 수가 있죠. x 빼기 1, x 빼기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게 0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k라고 하면요. 이게 k만큼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예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기 k만큼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가 y축으로 k만큼 올리려면 그냥 플러스 k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3차 함수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시면요. 이제 앞으로는 요 값이 그냥 0일 때 식을 생각한 다음에요. 그냥 y축으로 플러스 k만큼, 이게 k가 된다면 y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했다 해서 바로 요 식을 쓸 수 있도록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해 나갈게요. fx는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f에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k값 구해질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요. 여기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세 개를 다 곱해 보면요. 마이너스에 60 되겠네요. 플러스 k 한 개 0이 돼야 되니까 k 값이 60입니다. k가 60인 거 알 수 있고요. 이때 f0의 값을 구하시오. 0 대입하면 되겠죠?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곱하면은 마이너스 6 플러스 60 하면은 54가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등식. 자, 등식이 있고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이 등식이요. 항등식이 되겠죠. 상수. 자, a0부터 a6에 대하여 a0 더하기 a2, a4, a6 짝수만 더한 거죠. a 값을 구하시오. 이 항등식에서요. 우리 계수 구하는 거. 보통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모든 숫자를 대입할 수 있죠. 그래서 x에 0을 대입하면은 상수항이 구해지고요. 0 집어넣으면 사라지면서 다 사라지고요. 요거 a 제로값 상수항이 구해지고요. x에 1을 대입을 하면은 모든 개수의 합이 보통 나옵니다. a0부터 a1 해가지고 쭉쭉쭉쭉 더하기 만약에 a 여기서는 6까지 전체 모든 개수의 합이 나오고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가 부호가 바뀌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a0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이런 식으로 부호 바뀌는 걸 구할 수 있고요. 요거 두 개 이용하면은 어떤 거? 짝수나 미첨자가요. 짝수나 또는 홀수로 끝나는 것들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으로 이제 풀어보면요. 여기 바로 그냥 갈게요. 자, 1을 대입해 볼게요. 1을 대입하면은 2 마이너스 1 플러스 3 4의 세제곱 64가 되겠네요. 이 값이 a0 다 나오죠? a1 해서 a6까지 이렇게 구해지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요. 이거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3 되겠네요. 그럼 6의 세제곱 216입니다. 우변은 a0 여기는 마이너스 1 되겠죠. 마이너스 a1 x제곱이죠. a2의 x제곱인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제곱 플러스 1 돼서요. 다시 플러스 a2 그래서 a6까지가 나오겠죠. 여기서 문제가요. 짝수로 끝나는 것들이니까요. 짝수가 되는 두 식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 두 식을 이렇게 두 개를 더해줍니다. 더해주면은 280 2배에 a0도 2개고요. a 여기가 2도 2개 이렇게 a4, a6까지
그래서 2로만 나누면 답이 되겠죠? 2로만 이렇게 나눠주면은 140이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당시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x-5이고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는 9일 때 fx를 x-2의 제곱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fx를요 이 식으로 나누는데 여기가 제곱이죠. 제곱수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데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 식을 제가 식을 써볼게요. 이거를요 fx를 얘로 나눈다 그랬죠. x-2의 제곱에 x 플러스 2로 나눴어요. 몫이 있고요.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 나머지를 일단 볼게요. 차수를 파악해야 됩니다. 3차식이에요. 3차식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2차식 이하가 됩니다. 2차식 이하. 2차식 이하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식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잖아요. 하지만 꼭 이렇게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2차 함수도 보면 이거 말고도 a의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a의 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를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요. 여기서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x-5라고 했기 때문에 2차식을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요게 표현되게끔 a의 x-2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식을 자 x-2의 제곱으로 나눠 볼게요. 나누면은 여기 나눠 떨어지죠. 제곱 있으니까 떨어질 거고 여기까지 나눠 떨어질 거예요. 이것도 나눠 떨어지고 나머지가 bx 플러스 c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나머지가 여기서 x-5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모양이 여기가 x-5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 식이 다시 한번 써보면 a의 x-2의 제곱 플러스 x-5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a 값만 구하면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정보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는 9이다. 즉 나머지 정리해서요 f-1을 대입했을 때 9가 되면 되겠죠.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요거 0 되겠죠. 이쪽 사라질 거고요. 이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의 제곱 16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7 이 값이 9가 돼야 돼요. 넘어가면 16이고 a 값이 1 되죠. 그래서 a 값도 1 구해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정리해보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뒤에 x 마이너스 5 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최종 나머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당시 x의 200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r3의 값을 구하시오. 식을 써보겠습니다. x 200제곱 마이너스 1을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눴어요. 몫이 있고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차식 되겠죠? ax 플러스 b가 됩니다. 여기에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일단 1을 대입해 볼게요. 양변에 1을 대입하면 이건 0 되겠죠? 1 대입하면 사라지고 1 대입하면 a 플러스 b 그래서 a 플러스 b가 0이라는 식을 하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식을 하나 정보를 더 알아내야 되는데 이 식을 이용을 해서요 원래 여기서 정보 두 개를 끄집어내야 되는데요 다시 1 대입해봤자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이용을 해서요 여기서 b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합니다. 여기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a가 돼서요 이렇게 a로 묶어보면은 a의 x-1이 되겠죠? 그리고 지우고요. 제가 이렇게 바뀌었을게요. a의 x-1 된 다음에 양변을 x-1로 나눠줘요. 요거 나누기가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은요. 요게 지금 규칙이 있어요. 조리제법을 써보면 x의 200제곱이 계속 1이고 나머지 다 0, 0, 0 되고요. 나머지 상수항이 마이너스 1 됩니다. x-1로 나눠보면요. 1 떨어지고 곱하면 1 더하면 1 곱하면 1 다 111 돼요. 111 되고 마지막에 곱해서 1, 0 몫이 다 개수가 1인 게 나옵니다. 인수분해 해주면 이게 x에 하나 차수 작은 거 199
199제곱부터 이렇게 198제곱 해서 1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도 x 빼기 1로 나누면은 x-1 하나에 qx 이런 모양이 되고요. 우변은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을 대입하는 거예요. 1을 대입하면은 여기가 1부터 여기 x 있고 개수가요. 여기 x까지가 199개고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200개입니다. 200. 그리고 이건 사라지고 a. 그래서 a 값이 200. 자, 200 다시 여기 대입을 하면은 나머지가 200에 x-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R3의 값을 구하라. 3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200이니까 400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양이 처음 보시는 분은 좀 낯설 수 있는데 요거 좀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xn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요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x-1 하고요. x의 n-1 x의 n-2 해서 1 나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또는 뭐 미분 배우신 분은요 이거 항등식은요 미분을 해도 여전히 항등식이 돼요. 양변 미분한 다음에 다시 한번 1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럼 아주 간단하게 돼요. 여기 미분하면은 있을까요? 미분해 보면은 이게 200에 x에 199제곱 이렇게 좌변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미분하면요. 그 다음에 사라지고요.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제곱 있는 거는요. 미분한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어차피 다시 0 돼요. 신경 쓰지 말고 이거 미분하면은 a가 이렇게 나옵니다. 양변에 1 대입하면은 200은 a 이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두 당시 fg에 대하여 f 더하기 g를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8이고 나머지 정리를 쓰겠습니다. 그럼 2 대입했을 때 값이 8이 나와야 되겠죠? f2 더하기 g2 이 값이 8이고요. fx의 세제곱 더하기 gx의 세제곱을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32이다. 이것도요. 나머지 정리 이용해 보면은 f2의 세제곱 더하기 g2의 세제곱 이 값은 32가 됩니다. 그럴 때요. fx, gx 곱을 x 빼기 2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은 서술하시오. 이것도 나머지 정리해서 2를 대입하면 되겠죠? 이럴 때 f2 곱하기 g2 이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좀 복잡해 보이니까 제가 이거 알파, 베타로 이렇게 치환을 해볼게요. 문제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8이고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은 32일 때 여기 알파 베타 값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좀 간단히 보이죠? 요거 공식 있죠?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여기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32는 이게 8의 세제곱이죠. 해보면 5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8이니까 38은 24 알파 베타 이렇게 됩니다. 숫자가 좀 커졌네요. 이게 아까 여기 8 이런 숫자들이 다 2의 거듭 제곱이거든요. 2의 거듭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게 32가 2의 5제곱이었고요. 여기 8이 2의 세제곱에 그거의 세제곱이잖아요. 2의 9제곱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지금 이것도 2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2의 세제곱의 알파 베타 2의 세제곱으로 나누면요. 여기 2의 제곱 2의 6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이걸 넘어가면요. 3 알파 베타가 2의 6제곱이요. 64입니다. 빼기 2의 제곱 4 60 3으로 나누면은 알파 베타는 20 답이 2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fn, n세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4라고 할 때 fn이 소수가 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소수가 된다 그랬어요. 소수라는 건 뭐냐면요. 약수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돼요. 약수의 개수가. 만약에 fn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면요.
이 식이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요. 이렇게 여러 개로 된다면은 약수가 두 개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개가 나오면 안 되겠죠. 서로 다른 게 여러 개 나오면 약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수가 두 개라는 거는 만약에 최소한 이렇게 두 개, 서로 다른 게 두 개 곱해졌을 때요. 하나가 1이 돼야 돼요. 작은 게. 1 곱하기 결국은 자기 자신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면 하나가 작은 게 얼마가 된다?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고차식 인수분해죠. 3차식이기 때문에 이 약수 상수항이에요. 상수항에 약수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찾습니다. 이게 인수 정리예요. 1 대입하면 0이 안 나오고요. 2 대입해보면 8 빼기 4 빼기 4니까 0이 나오죠. 그러니까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2차식 조립제법 써도 되고요. 3차 정도는 개수 비교합니다. 바로 여기 n이네요. n n제곱 이렇게 되고요. 상수항에 마이너스 4 나오려면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2가 있어야 되고요. 2차나 1차 보면 되는데 2차 볼게요. 2차가 좀 없죠 여기. 그러니까 2차가 없어요. 사라져니까 마이너스 2n제곱 그러니까 플러스 2 되면 되겠죠. 여기가 플러스 2n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fn인데요. 자, 아까 설명한 것처럼 두 개의 곱으로 표현이 됐죠. 그랬을 때 작은 수, 이게 작죠 지금?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 더 큽니다. 이 작은 수가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1이 되려면 n값이 3이 되면 되겠죠. 확인해 보면 3 대입하면 요거 1 나올 거고요. 요거 3 대입하면 9 더하기 6 더하기 2. 그래서 요게 17. 그럼 1 곱하기 17. 결국 17 돼서 17은 소수가 되겠죠. 답은 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다항식 fx, gx, hx에 대하여 fx의 세제곱 더하기 gx의 세제곱은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hx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hx를 x 빼기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 나머지 정리해서 1 집어넣은 h1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죠. 그럼 이 주어진 식에 한번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f1, g 이렇게 1 집어넣으면 이렇게 f1 값이요.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 2. 2의 세제곱, 8 이렇게 나오고요. 1 집어넣으면은 g1. 자, 1 집어넣으면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요. 여기 1 집어넣으면요.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되죠. 0 곱하기 h1 되기 때문에요. 이 h1 값이 구해지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 0으로 가는 요소를 한번 약분을 시킨 다음에 이거 좌변도 0이 나왔죠? 0으로 가는 요소를 약분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이를 집어넣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는 근데 인수분해하면 바로 x-1이 나오죠. 우변 보면요.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2x, x, 1, 1에 지금 1 집어넣었을 때 0이 됐기 때문에 x 빼기 1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 붙이면 됩니다. x-1 모양을요. 그러면은 여기 인수분해된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거 곱하기 hx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요. 좌변도 지금 1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왔기 때문에 x-1 항이 있는 거예요. 아까 f1 값도 2고요. f-1이 g1이 마이너스 2 나왔기 때문에 f랑 g랑 더하면 0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3차식이잖아요. 인수분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f 더하기 g, x는 생략하겠습니다. f제곱 마이너스 fg 플러스 g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좌변이. 아까 여기 x 빼기 1항이 있을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한번 인수분해 해볼게요. f 더하기 g는요. 더해보면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인수분해도 되는데 요게 요식하고 똑같네요. 그쵸? 똑같으면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대로 쓰면은 그냥 양변이 나눠지면은 이거하고 이거 두 개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라지고 hx가 결국은 f제곱 빼기 fg 플러스 g제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이제 1을 대입하면 됩니다. h1이 자 여기다 1을 대입할게요. 근데 아까 f1 값이 1 집어넣으면 2였어요. f1이 2의 제곱 g1은 마이너스 2였습니다. 2와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제곱도 4. 지금 다 더하면은 12가 되겠네요. 답은 12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인수분해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1, 0, 0, 0, 0, 0, 0 4개 있고 27이네요. 소수가 아님을 서술하시오. 얘를 먼저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a 세제곱 b 세제곱이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이 되겠죠. 요 모양이 보니까 이 값이 나오려면요. 요 a 값에 100을 대입하고요. b 값에 3을 대입하면요. 100 세제곱하면 요 앞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3의 세제곱은 27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좌변에 해당하는 값이 이 값이 됩니다. 100과 3을 대입하면은 요 값이 103이 되겠죠. 103 곱하기 요 값은요 10,000 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 300 플러스 9가 되겠네요. 그러면요 이 값이 지금 103 곱하기 뭐 이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죠. 소수는 약수가 2개예요. 1과 자기 자신. 103하고 다른 거 나왔기 때문에 소수가 아닌 게 증명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등식 z의 제곱이 3 플러스 4i를 만족시키는 복소수 z에 대하여 z와 z 켤레 복소수의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복소수 z는요 본질이요 2차원적인 수라고 했어요. 정의가 a 플러스 bi 이렇게 된 겁니다. 실수 더하기 실수의 i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z라고 놓으면 안 되고 항상 a 플러스 bi로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대입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z 제곱하면요 이거 제곱해 볼게요. a제곱, 그 다음에 실수 나오는 거 뒤에 거 먼저.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ab의 i. 이 값이 3 플러스 4i가 되는 거예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3이 되고요. 2ab가 4니까요. ab는 2가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일단 보류 시켜 볼게요. 목표가 z반이니까요. 요거는 a 플러스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입니다. 곱해보면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플러스 b제곱. 그러니까 요걸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바로 뭐 조작이 되면은 이렇게 가면 되는데 바로 조작은 잘 안 보이네요.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요. 이 식에서 b가 a분의 2가 되겠죠? a분의 b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식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a제곱분의 2의 제곱 4 이렇게 되고요. 는 3. 양변에 a제곱 곱해보면요. 이 식이 a 4제곱 요거 먼저 해줄게요. a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3 a제곱 마이너스 4는 0. 차수는 4차지만은 짝수만 있죠? 2차 방정식과 똑같이 풀면 됩니다. a제곱 4 1에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a제곱이 4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실수기 때문에 4만 가능해요. a제곱은 4 a는 뿔마 2 뿔마 2를 대입을 하면요 b는 뿔마 1이 되겠네요. 그쵸? 제곱해서 빼도 다 나오죠?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요 구하고자 하는 답은 제곱하면 4 제곱하면 1 더하면 5가 최종 답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또 켤레 복소수가 나왔기 때문에 뭐 구하는 모양이 요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z 제곱의 바 이렇게 요거를 구해보는 거죠. 3 마이너스 4i 이렇게 됩니다. 이거 두 개를 이용을 해서 한번 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이렇게 곱해 보면은 z 제곱 곱하기 z 제곱의 바. 이것도 켤레기 때문에 앞에 거 제곱 9 그다음에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16 돼서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5. 근데 이 모양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z 곱하기 z바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25. 그럼 이 안에 게 뿔마 5가 되겠죠. z바가 뿔마 5인데 우리가 이게 어떤 복소수에서요.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를 곱하면 항상 양수되는 게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5만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5만 되는 거.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수적 방법이고요.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i 더하기 2i 제곱 더하기 3i 세제곱 쭉 해서 2018의 i의 2018제곱은 x 플러스 yi를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하여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시오. 자, i 나왔죠. i는 주기성이 있습니다. 주기가 4입니다. 4번 갈 때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요. 쭉 이제 나열한 다음에 초반에 몇 개 걸 하면서 규칙을 찾습니다. i 더하기 2i 제곱 3i의 세제곱 4i의 4제곱 5i의 5제곱 이렇게 해볼까요 한번?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2018의 i의 2018 자, 이건 i고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나오고요.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i i 4제곱은 1이기 때문에 4 이렇게 나와요. 자, i 5제곱은 다시 i가 되겠죠? 5i가 되고요. 6제곱은 i 제곱하고 같으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i 플러스 8 이렇게 돼요. 4개씩 끊어보면은 이렇게 i 마이너스 2i니까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 4개도 끊어보면은 마이너스 2i 플러스 2 해서 똑같이 나오죠. 4개씩 끊으면 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가면요. 이게 지금 2018인데 4개씩 끊어보면 자 4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2018을 4로 나눠보면요. 4, 5, 20 되고요. 그 다음에 4, 4, 16에 나머지가 2겠네요. 그러니까 504개의 묶음이 나오고 나머지가 2가 나와요. 그럼 맨 마지막 나머지 2가요. 요거 하나랑 이 전항이 나오겠죠. 2017의 i의 2017과 2018의 i의 2018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4개씩 504 묶음이 나오고 나머지 2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값이 504개 있고요. 나머지 2개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어때요? 숫자가 좀 크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자 4개를 앞에서부터 끊지 말고요. 이 뒤쪽부터 4개씩 끊어도 돼요. 그럼 2개씩 여기 2개 있기 때문에 2개씩 끊으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4개씩 묶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4개씩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지막에 요거 2개랑 앞에 거 2개까지 해서 이렇게 묶여질 거예요. 그러면 앞에 2개가 요거 2개가 남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럴 때 이렇게 4개씩 끊으면은 요 값은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3i 플러스 5i이기 때문에 2i 플러스 4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i 마이너스 2씩 나오는 거예요. 2i 마이너스 2씩 504개의 묶음이 나오고요. 곱하기 504 그리고 2개가 i 마이너스 2 이렇게 2개가 살아남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해서 이제 실수 부분, 허수 부분에서 더하면 되는데 문제가 또 더하는 거잖아요. 더할 때는 이걸 다 전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냥 개수 있죠. i 무시하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2-2이기 때문에 0 돼요. 이거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개수가 1-2니까 최종 답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복소수 0, i, 마이너스 2i 쭉 있습니다. 적힌 다트판에 3개의 다트를 던져 맞히는 게임이 있다. 3개의 다트를 모두 다트판에 맞췄을 때 얻을 수 있는 세 복소수 a, b, c라 하자. a제곱 마이너스 bc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니까 여기 다 i가 붙어 있죠. i가 붙어 있습니다. 이 값이 최소가 돼야 돼요. 최소 되려면은 값이 작은 거 음수가 되면 좋겠죠? i 제곱해서 음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붙어있기 때문에 요 bc는 양수가 되면 좋겠네요. a 제곱은 음수, 예를 들어 bc가 양수일 때가 일단 가능성이 있겠죠. a 제곱이 음수 되려면요. 가장 일단 큰 수는 절대값이 큰 거 5나 4 이런 것들 위주인데 5i 볼게요. 한번. 5i 같은 경우는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25 나오잖아요. 벌써 이게 제일 작죠. 음수 나왔고 그쵸? 절대값도 제일 크고 그래서 a 값이 5i가 되면요. 이 값이 마이너스 25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절대값이 크면서 음수인 게 나오기 때문에 뭐 더 큰 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c 얘도 절대값은 크면서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곱해서 플러스 되려면 다 i가 곱해졌기 때문에 일단 i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하나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4i랑 5i랑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이게 20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값이 20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절대값이 이렇게. 이걸 빼주면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45가 됩니다. 답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하여 xy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가 루트 x 곱하기 루트 y가 마이너스 루트 x. 루트 있는 게 곱해지면서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죠. 마이너스가 생긴 겁니다. 그냥 없던 게 생긴 거예요. 자, 언제 이게 생기냐면 x, y가 둘 다 음수일 때. 자, x도 음수, y도 음수. 자, 그리고요. 자, 0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 말고 이제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인 경우. 이런 경우는 y 값이 양수가 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또는 둘 중에 하나가 0이 있는 경우. 자, 이렇게 될 거고요. 나 조건 보면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에 y 플러스 3i가 18 플러스 4i. 자, 그러면 이제 복수 상등에 의해서요.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고요.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돼요. 여기 허수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는 18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y 플러스 3이 4니까요. y 플러스 3이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죠. y값 바로 나오네요. y값 마이너스 7 나왔고요. 이것도 x값 구하면 되겠네요. 2차 방정식 풀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8은 0. x 36 18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야 되겠네요. x값이 3 또는 마이너스 6인데요. 아까 음수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6만 돼요. 왜냐면 y값이 0이 아니죠. 마이너스 7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x도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xy의 값은 곱하면은 42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죠. 2차라는 말이 있으면 2차 항계수가 0은 아닌 겁니다. 0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거의 x제곱은 xa 플러스 3 해서 1차가 없네요. 그쵸? 1차가 없으면 바로 그냥 넘겨서 풀면 됩니다. x제곱이요. 넘어가면은 a제곱 마이너스 9분의 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x제곱이 3이면 x값이 뿔마 루트 3 나오죠. 실근을 갖고요. 이 제곱한 값이 만약에 음수다 그러면 이것이 뿔마 루트 3 i에서 허근을 갖는 거예요. 0이면 0 중근을 갖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요. 이렇게 제곱했을 때 우변이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우측 요 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지만이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뭐 이해 안 가면은요. 판별식을 써도 됩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판별식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의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걸 이제 풀면 되는데 이게 부등식 문제인데요. 분수 부등식이에요. 뭐 배우진 않아요. 좀 배우진 않는데 지금 배우진 않았는데 여기서 보면 어차피 1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 대입하면 부호 공방 알 수 있습니다. 대입을 해보면 여기는 항상 양수가 되겠죠. 자연수 집어넣으면요. 그럼 이 분모가 양수가 되면 돼요. a제곱 빼기 9가 양수가 되려면 a는 4부터 되겠죠. 3은 안 되고 4, 5 이렇게 쭉 해서 10보다 작은 9까지가 되겠습니다. 개수 구하는 거죠. 4부터 9까지 6개가 되겠네요.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a는 0의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8일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은 일단 2차 방정식 나왔고 근 나왔죠? 근과 계수의 관계 한번 써봅니다. 합이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 나오고요. 곱이 a분의 c 마이너스 3a 이렇게 나와요. a가 여기서 0보다 크다고 했죠.
양수입니다. 이건 음수 돼야 돼요. 합이 양수고 곱이 음수입니다. 곱이 음수면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 돼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합이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양수의 절대값이요, 음수의 절대값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알파를, 그럼 제가 작은 근을 알파, 큰 근을 베타라고 하면요, 알파는 음수가 될 거고 베타는 양수 될 거예요. 이 조건에서 여기 절대값 풀어지겠죠? 이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8 이렇게 됩니다. 이거 3개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겁니다. 이거 제곱해주면 이거 이용할 수 있겠네요. 제곱해보면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게 64 이렇게 되고요. 요 값이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죠? 이거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요 값이 a입니다. a 제곱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a니까요 플러스 12a, 64 넘어가면 마이너스 64는 0. 인수분해 해보면요, AA 4와 16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4 또는 마이너스 16입니다. 근데 A가 양수였죠. 문제에서 양수이기 때문에 A 값은 4가 되고요. 그러면 이 값이요, 구하고자 하는 값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바꿀 수 있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 A입니다. 4의 제곱 16에서요 이거 4 집어넣으면 곱은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플러스 24 더하면은 40, 이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기 중 개수가 실수인 x에 대한 두 2차 방정식, 이거의 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두 2차 방정식에서 각각의 두 근의 곱은 서로 같다. 두 근의 곱이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면 a분의 c, 이것도요 a분의 c 똑같네요. 그러니까 같고요. 는 ac가 0보다 크면 두 2차 방정식인 실수인 공통인 근을 갖지 않는다. 그다음에 공통근을요, 알파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대입을 해보면 a 알파 제곱 플러스 2b 알파 플러스 c는 0이 되고요. 여기 대입하면은 a 알파 제곱 3b 알파 플러스 c는 0 이렇게 돼요. 자, 두 식을 빼볼게요. 빼보면은 사라지고 요것만 남죠. 마이너스 b 알파.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 식에서 아까 ac가 0보다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두 근의 곱이 이렇게 a분의 c예요. a분의 c나 ac나 부호는 같죠. 이게 양수니까 이것도 양수. 두 근의 곱이 양수 나오려면요, 자, 0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알파 값이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된다? b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b 값 0을 대입을 해보면요, 이거 사라질 거고요. a 알파 제곱 플러스 c는 0이 돼서요, 알파 제곱을 구해보면 넘어가고 a로 나누면 마이너스 a분의 c가 됩니다. 근데 자, a분의 c의 부호가 ac가 양수이기 때문에 a분의 c는 양수고요, 앞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게 음수 돼요. 근데 우리 실수인 공통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작을 순 없죠. 여기서 이제 모순이 발견된 겁니다.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공통인 근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갖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리을은 참입니다. 디귿. 자, 이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면 얘도 허근을 갖는다. 허근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죠. 판별식을 써보면요, b제곱에 해당하는 게 9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네요. 이게 0보다 작을 때, 자, 이걸 판별식도 써볼게요. 판별식은 4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4. 이것도 4 빼먹었네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것도 4ac 이렇게 됩니다. 자, 얘의 부호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로부터 출발해서 요거를 좀 변형을 시켜볼게요. 이거 똑같은 모양으로 좀 바꿔보면 이걸 9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똑같아지려면 빼기 5b제곱이 쓰면은 원래 식과 같겠죠. 자,
자, 여기서 이 앞에 있는 9b제곱 빼기 4ac는 음수예요. 이 값이 음수입니다. 음수인데 마이너스 5b제곱 뺐기 때문에 당연히 부호는 음수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의 판별식도 0보다 작기 때문에 허근을 가진다. 참이 됩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다 참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A, B가 등식을 만족시킬 때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a, b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루트에 식이 있고요. 여기도 식이 있네요. 뒤에 거 먼저 볼게요. 이거는 바로 완전 제곱식이 보이네요. ab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의 제곱이니까 이게 절대값과 같은 거예요. ab 플러스 2의 절대값 이렇게요. 앞에 식도 한번 변형을 시켜 보겠습니다. a제곱 보니까 2ab 플러스 b제곱 있죠. 이게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b는 마이너스 8로 묶으면 a 플러스 b가 되겠네요. 그리고 더하기 16. 이것도 a 플러스 b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요. 이거 반의 제곱 16 나왔죠? 완전 제곱식이 되겠네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루트의 제곱이니까 사라지면서 절대값과 같겠죠. 절대값 a 플러스 b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더한 게 0이기 때문에요. 절대값 더해서 0 되려면 각각이 0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a 플러스 b는 4고요. 여기서 ab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ab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문제죠. 두 근입니다. x제곱 빼기 두 근의 합 4x 더하기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의 그래프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점 1,1을 지난다. 자, 1 대입해보면요. 1 마이너스 a 플러스 a 사라지니까 y값 1 나오네요. 자, 맞고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a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는 y축의 대칭이다. 자, 이 그래프를요. 자, 이거 꼭지점 좌표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게 변형시켜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ax 자, 이거 반의 제곱 필요하죠. 반의 제곱이 2분의 a 제곱이니까 4분의 a 제곱 뒤에 있는 요것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플러스 a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축이 2분의 a에 있죠. 2분의 a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만큼 평행 이동하면요. 이렇게 있을 때 축이 원래 2분의 a에 있었는데 대칭 축이요. 요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a만큼 평행 이동하면 축이 y축에 있겠죠. y축에 있으면 그래프는 y축의 대칭이 됩니다. 맞고요. 꼭지점이 x축에 있도록 하는 a의 개수는 1개이다. x축에 있다는 거는 이렇게 접한다는 소리죠. 꼭지점이 x축에 있다. 자, 접한다는 거는요. 이게 방정식 입장으로 봤을 때 판별식이 0이 돼야 돼요. 판별식이 0. 판별식을 구해보면요. b제곱,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4ac, 4a. 자, 요 값이 0이 되는 거. 방정식이 풀면은 0과 4 두 개 나오죠. 0과 4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네, a의 개수는 1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네요.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답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1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점 8,0을 지나고 2차 함수 y는 gx의 그래프는 x는 8을 축으로 한다. 두 함수 f와 g의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가 4와 16일 때 방정식 a의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시오. 최고차한 개수는 양수다. 그림처럼 그림이 주어졌죠. 그림을 이용하고요. 우리 이 방정식을 풀 때요. 이 방정식이 좀 어려워지면요. 그래프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프적으로 가는데 이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를 그려서요. 교점의 x좌표를 보면 되는 겁니다. 적당히 평행, 그러니까 이항을 해서 그림 그리기 쉬운 모양을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볼 때 이 gx 있고 더한 거 같이 보면 힘들기 때문에 하나를 넘기겠습니다. 넘겨보면은 됐을까요? 자, gx 남기고요.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의 절대값 fx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gx는 그대로 이차함수 보면 되고요. 이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의 절대값 fx 요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되겠죠. fx 요 직선입니다. 이거에 절대값을 씌우면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접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V자가 됩니다. 이렇게 V자가 돼요. 일단 자, 요게 절대값 fx인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또 x축 대칭해서 이게요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지워지고요. 결과적으로 이 우변의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개가 만나는 거죠. 지금 이 포밀선과 요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여기하고 여기가 됩니다. 근데 하나가 좀 4고 이 둘 다 8의 대칭이기 때문에요. 나머지 요 근은 요 길이만큼 더 가면 되겠죠. 요 길이가 간격이 4기 때문에 4만큼 더한 12. 그래서 이 교점 x좌표는 4와 12가 됩니다.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곱하면은 48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2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gx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는 2와 6이다. hx를요 fx 빼기 gx라고 할 때 함수 hx는 x는 p에서 최대값 q를 갖는다.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그림이 정보가 지금 2하고 6일 때 만난다고 돼 있죠. 2를 대입해 보면요 f2 빼기 g2 근데 둘 다 값이 똑같기 때문에 자 f2에서 g를 빼주면 0이 됩니다. 즉 2를 대입하면 he2는 0이 되고요. 또 똑같은 자 6을 대입하면은 이것도 0이 되겠죠. 그럼 h에 2 대입해도 0, 6 대입해도 0이면요. 이 hx는 x-2와 x-6을 인수로 가지겠죠. 일단 그리고 곱하기 뭔가 곱해질 텐데 지금 f가요. 2차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즉 2차식이고 직선은 1차식입니다. 뺐기 때문에 결국은 2차식 되겠죠. 2차식이면서 2차항의 계수도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hx가 2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곱해져야 됩니다. hx식을 구한 거예요. 최대값 언제 갔냐? 2차 함수는요. 2와 6이니까 가운데 어디 4 x가 4일 때 최대값을 갖고요. 4를 대입해 보면은 마이너스에 4 대입하면 2가 되고요. 여기 4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은 4가 되겠네요. 최대값 4. 그래서 4 더하기 4는 8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k값에 관계없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접하는 직선의 y절편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2차 함수가요. 항상 접하는 직선 그랬죠. 직선은 1차식이죠.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겠습니다. 접하기 위해서는요. 판별식이 0이 돼야 돼요. 연립방식 풀면요. 이거 같다고 놓고요. 정리를 해보면 x제곱 요 ax를 넘기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에 2k 플러스 ax 되고요. 나머지 상수항도 넘겨서 써보면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b는 0. 요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돼요. 판별식 써보면요. b제곱에 해당하는 거요. 4k제곱 4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ac 4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20 플러스 4b는 0. 이렇게 1단계 끝난 거고요. 자, 이 등식을 보면요.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만족해야 돼요. 그럼 이 등식이 지금 k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k에 대한 항등식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식을 이제 k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4k제곱은 사라질 거고요. 4ak 마이너스 8k니까 k로 묶어보면 4a 마이너스 8의 k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가 a제곱
플러스 20 플러스 4b가 되겠네요. k들 항등식 되려면요. 개수가 0이 돼야 되겠죠? 요 값이 0, 요 값이 0. 0이 되려면 a 값은 2가 나오고요. 2 대입해보면은 24가 되겠죠? 24 더하기 4b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직선의 식이 y는 2x-6이 됩니다. y절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y절편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자. 삼각형 AO, B의 넓이가 15일 때 양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넓이가 15고요. 자, K 값 구하는 겁니다.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이걸 밑변으로 보고요. 자, 이걸 높이로 볼게요. 그럼 높이는 그냥 K가 되겠죠? 자, 밑변은요, 요 교점을 알아내야 되는데요. 이 교점을 제가 알파, 베타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면,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요것과 요것의 연립방정식 해예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자, 이거를 같으니까 k 넘어가면 마이너스 k는 0.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두 근의 차죠. 베타 빼기 알파의 차. 차 공식이요.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알면은 바로 쓰면 되고요. 모르면은 합과 곱을 이용하면 돼요. 합과 곱,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합은 8, 곱은 12-k. 그래서 요거 제곱이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빼기 4알파 베타. 이렇게 빼면 되겠죠? 이용하시고 공식 쓰면은 이렇게 돼요. 절대값 a가 1분의 루트의 b제곱 88, 64,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8 플러스 4k 이렇게 됩니다. 64에서 48을 빼주면 16 플러스 4k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 넓이를 구해보면요. 이제 자, 밑변 길이가 요거 될 거고요. 높이가 k 될 거예요. 2분의 1도 곱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16인데 요것도요. 4로 끄집어낼 수 있죠. 이렇게 4로 묶어내면 4는 루트 바깥으로 2가 될 거고요. 루트에 4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네요. 높이가 k. 이 값이 넓이가 15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약분 될 거고요. 자, 이거 풀면 되겠죠? 자, 루트 때문에 제곱해서 푸는 건데요. 어차피 양수 k라고 했죠. 이거 제곱해보면요. k제곱 나오고 이거 나와서 3차 방정식이 됩니다. 3차 방정식 풀어도 되지만 또 인수분해하고 뭐하고 좀 귀찮아요. 실전에서는 이런 것들 보고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커지면 계속 값이 커질 거예요. 커지면서 15가 되는 거 찾으면 되겠죠. 15는 지금 유리수잖아요. 루트가 있고 이 루트가 벗겨지는 값들 적당한 거 집어넣어서 찾는 겁니다. 루트 9 같은 거, 루트 9 되려면 k가 3일 때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3 대입, 3이 아니라 5가 돼야 되겠죠. 5를 대입하면 루트 9니까 3이 되고 여기 5니까 15 나오죠. 그래서 k값 5 이렇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지금 처음 보시면 이거 너무 찍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원래 3차 방정식이 찍는 거예요. 이거 제곱해 보면은 보세요. k제곱에 k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이게 225 이렇게 되겠죠. k 세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225가 0. 우리 3차 방정식을 푼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거 약수들 중에서요. 적당한 수 집어넣어서 이 0 되는 거 찍어서 푸는 겁니다. 맨 처음에 푸는 법 자체가.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어 5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되거든요. 그것도 5. 예를 들어서 1도 집어넣어보고 5도 집어넣어보고 안 되면 마이너스 5 같은 거 막 집어넣어봐야 되는데 5 집어넣으면 0이 돼요. 그럼 k 마이너스 5가 되고 어차피 여기 또 뭐 개수 비교하던가 이렇게요. 또는 뭐 조립제법 써서 찾아내야 돼요. 결국은 k 값이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찍은 거.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찍을 거 처음부터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서술형 그럼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은 실전에서 혼자 풀 때는 그냥 이 정도 나오면은 여기서 바로 찍어서 푸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차 방정식 x세제곱 빼기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 이 모양은요. 나오면은 x세제곱 빼기 1이 0이죠. 인수분해해 보면요.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해서 여기서 허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라고 하면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근이 되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도 1이 돼요. 이렇게 두 개 기본으로 외우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메가 바가 나오면요. 여기서 개수가 다 실수기 때문에 한 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근은 오메가 바가 돼요. 그래서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면요.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마이너스 1 나오고 곱은 a분의 c 하면 1 됩니다. 그리고 역시 오메가 바도 이거의 근이기 때문에요. 여기 오메가 바 다 붙여도 되고요. 여기도 붙여도 됩니다. 보기 보면요. 기억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여기 있죠? 참이 되고요. 니은 자 오메가랑 오메가 바 더한 거 마이너스 1 곱한 것은 1 더하면 0 맞네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1이다. 자, 이 식은요. 이 식을 오메가로 나누세요. 나눠보면은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0. 그래서 요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되죠? 이 값이 마이너스 1 돼야 돼요. 틀렸고요. 자, 리을은요.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죠. 똑같이 근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 요 식에서요.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오메가 바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되는 겁니다. 더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는데 마이너스에 오메가랑 오메가 바 더한 게 마이너스 1이었어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우변은 마이너스 1 틀리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항식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3차 방정식 f의 2x는 0의 세근의 합을 구하시오. fx는요 x-2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fx는 x-1을 인수로 갖겠죠. 이렇게 3차 방정식 fx는 0의 한 근은 자, 루트 3i이다. 보니까요, 실수, A, B, C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죠? 근데 근이 허근이 나오면 나머지 하나는 켤레근. 마이너스 루트 3i가 됩니다. 결국은요, 이것도, 자, x는 2를 근으로 갖는 거죠? 근이 2 루트 3i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세 근이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3차 방정식이니까 세 근 나오는 겁니다. 얘 근에 지금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요. f의 2x는 0의 세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 관계가 있어요. 관계 잘 보면은 여기에 지금 만약에 어떤 알파가 해가 된다면 f 알파가 0이 되는 거겠죠. 이거 0이 방정식이요. 그러면 이 식에서는요. 여기도 알파가 들어가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x 값을 보면은 2분의 알파가 되면 되겠죠. 즉, 이 방정식은요, 이 방정식의 해의 절반이 되는 겁니다. 절반. 그래서 이 방정식의 세근을 구하면요, 이거의 절반인 1, 2분의 루트 3i,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이 세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 위에 AB가 6인 두 점 AB가 있다. 이 길이가 6이고요. 선분 AB의 점 C에 대하여 선분 AC의 중점을 P1, CB의 중점을 P2라고 하고 여기 C와 A의 중점이 P1이고요. 또 B와 C의 중점이 P2입니다. 그럼 이 길이가요. 이거 중점이고요. 중점이기 때문에 전체 절반이 되겠죠? 이 길이가 3이 됩니다. P1C가 A형, P1C 여기 길이가 A, 그 다음에 C, P2가 B라고 하자. 여기가 B가 됩니다. 점 P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A 플러스 2분의 1인 반원을 O1. O1이요. 반지름이 A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점 P2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B 플러스 2분의 1인 반원을 O2라고 하자. 여기서부터 반지름이 B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이걸 그린 후 선분 P1, P2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린다. 반원을 이렇게 그렸더니요. 두 반원 O1과 O2의 교점이 호 P1, P2에 있을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같이 만난다는 거죠. 지름에서 이렇게 걷기 때문에 90도 직각이 됩니다. 그럴 때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일단 보이는 게 A 플러스 B가 3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보니까 피타고라성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B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 A 플러스 B의 제곱. 식 2개, 미지수 2개니까 A, B가 구해지겠죠? 어차피 곱을 구하는 거네요. 이거 조작하면은 곱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아래식 정리를 해보면요. A제곱 나오고, 요 B제곱도 나오죠? 2배 앞에 거 뒤에 가면 A, 이쪽은 B 나오죠? 제곱하면 4분의 1, 이거 4분의 1 더하면 2분의 1 되고요. 우변도 전개시키면 A제곱, B제곱, 2AB. A제곱, B제곱 사라지고요. AB 값이 3이니까 3 대입하면은 3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7. 2AB니까 AB 값이 2로 나누면 4분의 7. 그래서 답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x에 대한 연립부등식. 연립부등식이요. 정수인 해를 갖도록 하는 상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위에 거 풀어보면요. x 이렇게 넘기고 그럼 x 되고요. 마이너스 a가 좌변 넘어가면 a 마이너스 2. 그래서 x는 a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요. 아래쪽 풀어보면요. 마이너스 5x가 일로 넘어갑니다. 그럼 8x. 마이너스 4가 넘어가면 18. 나누면 x가요. 8분의 18. 2로 나누면 4분의 9가 되겠죠. 이거보다 작거나 같고 a-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한 번 했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만족하는 정수인 해를 갖도록 그랬어요. 그러면은 요 값이 2점 뭐잖아요. 2점 이렇게. 얘보다 작거나 같고 뭐보다 크거나 같은데 정수인 해를 가지려면 2를 해로 가져야 되지. 2. 자, 2를 해로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이 값이요. 이 a-2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넘어가면 a는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요. a의 최대값 물었기 때문에 최대값은 4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등식.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구하시오. 절대값이 있네요. 우리가 절대값 x가 만약에 a보다 작다 그러면요. x는 마이너스 a와 a 사이 이렇게 풀립니다. 여기를 맨 처음에 큰 절대값 바깥쪽에 있는 거 풀어주면요. 2x-3의 절대값 마이너스 7이 자 뿔마사의 사이값이 됩니다. 이렇게요. 양변에 7을 더해주면요. 3이 되고요. 절대값 2x-3이 1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절대값은요. 안에가 0인 값을 기준으로 나눠줍니다. x가 2분의 3을 기준으로 나눠줄게요. 그래서 x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2분의 3보다 작을 때로 나눠보겠습니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이 그냥 풀어지죠.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3 2x-3 11 양변에 3을 더해보면요 6 2x 14가 되고요 2로 나눠보면 x값이 3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죠? 모든 정수값 구하는 게 목표니까 정수값은 4부터요 5, 6 이렇게 4, 5, 6이 나오겠네요. x가 2분의 3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이 풀어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이거 3을 빼주면 0 마이너스 2x 8이 되고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방이 바뀝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4보다 이게 크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크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고요. 0은 나눠도 0이 되겠죠.
요 범위에 있으면서 2분의 3보다 작은 거. 이거 다 되겠죠? 여기는 정수. 정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3개 되겠네요. 값을 다 더해보면요.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6. 그래서 6 사라지고 4 더하기 5는 9. 최종 답은 9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직선 위에 두 점 A, B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A점이요 3에 있고요. B점이 8에 있어요. 그리고 5도 있으니까 5도 표시를 해보면 0 이렇게 AP 더하기 BP가 9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킬 때 그랬습니다. 점 P에 대하여 선분 OP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AP 더하기 BP가 9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 어딘가에 P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 길이의 합이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사이에 있으면요. 어차피 이거 두 길이의 합이 3부터 8까지 거리니까 이 거리가 5가 되겠죠. 당연히 이 안에는 있을 수 있고요. 이 바깥쪽에 있으면요. 이제 이쪽이나 뭐 떨어진 거리는 똑같을 거예요. 최대 9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거리가 자 5고요. 여기서 P가 이렇게 늘어나면은요. 여기 늘어난 만큼 얘도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만약에 거리가 D라고 한다면 거리가 AP 더하기 BP는요. D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이건 D고 여긴 D 더하기 5. 이 값이 9가 되는 거. 자, 9가 되려면 D 값은 2가 되겠네요. 최대 2까지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쪽도 2, 이쪽도 2. 그러니까 이쪽이 2면요. 어디까지 올 수 있냐면 P가 이쪽 가장 왼쪽으로 가면 1까지 올 수 있고요. 이 오른쪽으로 가장 멀리 가면 여기 이만큼 떨어진 10까지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즉 P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1부터 10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OP의 길이의 최대 최소. 자, 5에서부터 거리는 최소는 1, 최대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1과 10 더하면 11이 답이 됩니다. 이 문제를요. P의 좌표를 x라고 하고 10을 써도 돼요. 3-x 절대값 더하기 8-x의 절대값이 9보다 작거나 같다. 범위를 x를 기준으로요. 3, 8 기준으로 3보다 작을 때 3과 8 사이 8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좀 할 일이 많죠. 그것보다는 그림적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이상입니다.